사우나에서 몸 푹 불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블랙핑크 제니 씨 SNS에 사우나 사진 올리신 거 보셨나요? 또 K-팝 데몬헌터스에도 목욕탕 문화가 나와요. 요즘 이제 글로벌 웰니스 트렌드가 유행인 만큼 사우나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사우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데요. 지금 이거 빨리 끝나고 가고 싶은데, 일단 뜨거운 곳에서 땀을 한바탕 쫙 빼고 나면 몸이 개운하고 뭔가 피부도 매끄러워지는 것 같죠. 그런데 과연 피부과 전문의인 제 눈에도 무조건 사우나가 좋아 보일까요? 일단 저는 오늘 사우나가 피부에 주는 진짜 효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피부 장벽이 망가지지 않게, 아이 들지 않는 피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사우나 법칙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우나가 피부에 좋은 점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의학적으로 분명히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묵은 각질이 부드럽게 연화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 쌓여있던 각질이 말랑말랑해지면서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각질이 탈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우나를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뭔가 피부결이 이렇게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공 속 노폐물 배출입니다. 땀이 뿜어져 나오면서 모공 속에 끼어있던 피지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들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킨케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사우나 직후에는 피부 장벽의 수분 보유량이 일시적으로 꽉 차기 때문에 좋은 보습제를 바르면 평소보다 이 수분 보유량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고 깊숙하게 흡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사우나 매일매일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내 피부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사우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면홍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안면홍조는 피부과적으로는 주사피부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주사피부염이라는 거는 술을 마시는 사람처럼 얼굴이 빨개져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술주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는 주사라고 부르는 피부 질환인데, 그래서 주된 증상은 안면홍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얼굴이 따갑고 간지럽고 가독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것들입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면 혈관은 확장이 됩니다. 정상적인 분들은 이 혈관이 확장된 뒤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주사피부염 같은 게 있는 분들은 혈관이 늘어났다가 여기 주변부에 염증이 있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관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사피부염이신 분들이 사우나에 갔다 오면 왠지 나는 얼굴이 붉어진 게 돌아오지 않고 계속 수시간 혹은 뭐 심지어는 수일 이렇게 지속된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만성 홍조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얼굴이 잘 빨개진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우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피부에 습진,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건조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혹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핀란드식 건식 사우나는 내부 습도가 굉장히 낮고 뜨겁고 건조해요. 마치 사막 같은 느낌이죠. 이런 뜨겁고 메마른 공기에 노출이 되면 피부 표면에 이제 수분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요. 원래 피부가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극심한 건조증 그리고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지금 현재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치료하고 나서 사우나에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성 여드름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름에 여드름이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 느끼셨나요? 우리 피부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약 10%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우나에서 과도한 열감이 노출이 된다면 여드름이 더 심해지고 또 화농성 여드름 같은 것들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드름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사우나에 가면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우나는 일단 내 피부가 건강할 때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피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일단 인근 피부과에 상의를 하셔서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우나를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사우나 매니아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최고의 쾌감 토토노이 루틴을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토토노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일본에서 사우나 문화가 퍼져나가면서 토토노이를 즐긴다 하는 게 이제 유행이 됐어요. 뭐냐면 어떤 사우나 루틴을 이렇게 지키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몸이 정돈된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토토노이에 도달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뭐 1년간 이제 사우나를 종종 즐기지만 아직도 토토노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사우나, 냉탕, 외기욕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몸이 완벽하게 정돈되는 황금 세트에서 피부를 지키면서 즐겨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건식 사우나는 5분에서 7분 정도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식 사우나에서 10분 이상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얼굴 피부에는 이 1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가혹합니다. 보통 건식 사우나에 비치된 모래시계는 5분으로 되어 있고요. 요새 많이 가지고 계신 사우나 시계에서도 7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7분 정도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때도 두피나 얼굴로 열이 쏠리는 것을 최대한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우나 중간에 보통 힘들어지는 거는 얼굴이 너무 뜨거워져서 힘들고, 또 그때 모발을 만져보시면 머리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새는 사우나 모자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쓰시거나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가서 수건으로 얼굴을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냥 저는 사우나 모자를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수건을 반으로 접어서 그냥 이렇게 머리를 이런 식으로 감싸고 뒤쪽에 살짝 고정해 주시면 유지가 됩니다. 사우나 모자를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저처럼 수건만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단계, 냉수욕은 1분 내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우나 직후 냉탕은 혈액순환을 극대화하지만 혈관에는 굉장히 충격이죠. 심지어 이게 얼굴 혈관에 간다라고 하면 굉장한 큰 충격입니다. 그래서 얼굴까지 냉탕에 담그지는 않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그런 극도의 온도 변화에 노출이 된다면 얼굴에 빠른 노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냉탕에 담그지 마시고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가볍게 헹구는 정도로만 열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단계는 외기욕입니다. 외기욕은 보통 5분에서 10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토토노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몸은 이완되고 뇌는 행복한 상태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토토노인데, 이때 사실 피부는 굉장히 힘들어요. 피부에 남아있는 물기가 공기 중에 마르면서 피부 속 수분을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더운 여름에 땅에서 물이 증발하면서 땅이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은 느낌이 피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외기욕을 하시기 전에 몸과 얼굴의 물기를 좀 빠르게 닦아내고 미스트 같은 것을 뿌리시거나 가벼운 바디로션 같은 것을 바른 상태에서 쉬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과 의사로서 절대 눈 감아줄 수 없는 행동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사우나에서 몸 푹 불렸다고 세신, 즉 때밀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피부 장벽을 강제로 밀어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물론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각질 제거가 이렇게 되면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일단 그게 회복이 되시겠죠. 다만 우리 피부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환경에 노출이 돼 있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혹은 평소에 피부 관리가 안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각질이 겨우 피부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그걸 다 밀어내버리면 이제 피부가 따갑고 붉어지고 뭔가 피부염이 생기고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질은 가벼운 물 샤워나 부드러운 바디워시, 특히 바디워시도 손으로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기만 해도 노폐물은 충분히 씻겨 나갑니다. 그래서 제발 세시는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나에서 나오자마자 3분 내로 전신에 보습제 듬뿍 바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취미 중에 하나인 사우나와 피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우나와 토토노이 정말 좋은데요. 이거는 피부가 건강할 때만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느끼신다면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저희 채널 이제 막 시작하는 채널이라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도 더 건강한 피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